월간 인서트입니다. 음. 시작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월간 인서트니까. 아, 그럼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월간 인서트.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었나? 맞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이 저희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광고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와. 지난 월간 인서트, 그 시즌3의 초반부였죠. 네. 그 소진수 작가님의 행복의 진수 이후에 두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번째 광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네. 또 저희의 청취자분께서 직접 오. 의뢰해 주셨다는 거.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가 댓글로도 자주 만나 뵀었고 음.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호주 해날두님께서 이번에 독립출판으로 책을 내셔가지고 오. 친히 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와. 이거를 일단은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책 출간에 대한 축하를 호주 해날두님께 드립시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쉽지 네. 않죠. 유생님 해봤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쉽지 않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호주 해날두님의 책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초반부에는 저번에 저희가 그 소진수 작가님의 책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했던 것처럼 책에 대한 감상을 간단히 나눈 다음에 이후에는 책을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책의 내용에 기반해서 타지 생활 그리고 꿈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평소에 월간 인서트처럼 저희 넷이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책이 타지 생활과 꿈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천천히 이제 드릴 텐데 네. 혹시나 나 책 어차피 안 읽을 거다 하고 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책장에 꽂아두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읽지 않으셔도 네. 꽂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책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표지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장에 꽂아두셨을 때 충분히 소장 가치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인테리어용으로 네. 꽂지 않고 책을 전면부에 두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그쵸. 귀엽습니다. 이제 조금 호기심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이번 에피소드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벤트와 함께 진행합니다. 오. 저희가 진행하는 첫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뭐 네. 저희의 뭐 1주년, 2주년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면 네네. 에피소드에 대한 이벤트는 그쵸, 처음이죠. 처음 도전하는 건데 호주 해날두님과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네 분의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호주 해날두님, 그러니까 이해나 작가님의 책 What's in my pocket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 그리고 이 선물 받으실 네 분의 청취자분들은 저희 호주 해날두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실 텐데 아마 이 책을 뭐 읽고 싶은 이유나 아니면 이번 에피소드에 대한 감상을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남겨주실수록 해나 작가님께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책 한 권만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좀 서운해,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 에피소드에 당첨되시면 책 앞면에 저희 네 패널이 한 권씩 맡아가지고 작은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원치 않으시면 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거부권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작가분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작가님이 써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작가님이 지금 호주에 계세요. 그러니까 인쇄가 이미 한국에서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래서 저희가 대신 사인은 아니고 사인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어떻게 읽었다 혹은 청취자분들께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각자 책 앞에 적어가지고 보내드릴 거다. 다만 한 명당 한 권을 맞기 때문에 누구의 메시지가 갈지는 아주 랜덤이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제 거를 받고 실망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근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당근에 못 올리게끔 저희가 앞에 메시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중고서점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 이름 중고서점에 보이면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약간 네. 그 연예인 포토카드 받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4분 이상은 적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해날두님께서 지금 호주에서 계시기 때문에
사인은 직접 해드릴 순 없지만 호주에 있는 엽서를 저희 쪽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와. 저희가 이 이벤트 당첨에 대한 책 배송을 할 때 그 엽서까지 끼워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을 해볼 텐데 뭐 아까 잠깐 표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표지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센 노란색이고 쿼카 맞죠? 네. 네. 이 쿼카라는 동물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쿼카? 쿼카 알았죠? 알고 있었죠. 브로님 몇 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쿼카라는 동물이 호주에 되게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쿼카라는 동물이 캥거루처럼 앞에 주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새끼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오. 네. 쿼카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표지에 보시면 쿼카의 주머니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 What's in my pocket이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호주에 사는 쿼카가 주머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하나씩 뭔가를 꺼내듯이 해나 작가님께서도 호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꺼내주는 에세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작가님의 모습 같아서 쿼카가 더 귀엽게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썸네일, 저희 에피소드 썸네일도 작가님께서 직접 그려주셨는데 거기에도 귀여운 쿼카가 들어가 있을 예정이라서 책의 표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책 다들 읽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는 책을 받고 각자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해나 작가님을 비록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 마냥 약간 이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되게 친근하게 풀어주셔서 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마다 되게 공감도 하고 이분 이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독립출판의 장점이기도 한데 사실 상업출판, 기성출판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 적나라한 표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감정들이 조금 더 대놓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감대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옆 사람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이신 것 같아서 작가님께서?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나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해서 물었을 때 나는 그런 선택 못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호주에서 살고 계신 것도 그렇고 네. 앞으로의 삶을 꿈꾸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저랑은 되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달라서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하기보다는 다르지만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를 느끼고 그 안에서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결을 본 것 같아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가 해나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냥 일반 한국인이 호주로 일을 하러 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적은 에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쓴트님 말씀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좀 본인은 어려울 것 같다. 그쵸.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실 저희 중에서 그런 선택을 안 했으니까 뭐 여기 있는 거겠지만 그렇죠.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셨을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단편적인 책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 한국에 가족들도 계시고 네. 되게 끈끈하고 그리고 은행원이셨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셨고 외향적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을 해보다가 그런데 호주에 가서 사는 선택을 나라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버리고 네. 가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다 버린 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호주로 향했을 때 물론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호주로 가셨을 거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세요? 저도 쉽게 내리지는 못할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버리고 타지에서 완전 0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뭐 단순히 뭐 1년, 2년 유학이 아니라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사실 삶에 되게 큰
선택을 내리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네. 뭐 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는 뭐 이후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계속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서 뭐 천천히 얘기를 해보고, 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재밌게 읽었고요. 네. 약간 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별로 좀 옴니버스식으로는 좀 그 묶여있는 책인데 짤막짤막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새 쇼폼 시대에 맞는 책이 아닌가. 네. 그쵸.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나씩 읽어보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먼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경험해보기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글 뭐 하나씩 짤막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호주 에널드님이 저희 방송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네. 근데 남겨주실 때 보면은 호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호주에 사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위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책 안에 호불호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해나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거를 쭉 쓰고 싫어하는 것도 쭉 쓴 그렇게 나열식으로 적은 에세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개별교양 환승센터 팟캐스트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뭐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글이 아닌가. 근데 저와 소름 돋게 감상이 일치합니다. 다른 거 해야 왜냐면 금지. 저도 그 호주 에널드님이 호주에 계신다는 정보를 듣고 네. 호주에서의 삶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거더라고요. 보통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에 가면 짤막하게 나는 누구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나이는 몇이고 이런 소개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만큼 많이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되게 상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자기소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알게 해주는. 네네네. 네. 그래서 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와 통했습니다. 통하셨습니다. 두 분 안 통했죠? 모르죠? 뭔지 알고. 저는 사실 이 책은 아까 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나하나의 글도 좋지만 하나만 똑 떼서 읽는 것보다 이 기승전결을 끝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글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책을 펼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나라면 이런 결정을 못했을 텐데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호주를 가게 된 네, 계기. 호주를 왜 가게 되셨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알기라도 하시듯이 풀어주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유득유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네. 호주의 퍼스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네. 그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됐다. 네, 이해가 됐어요. 나는 못하지만. 근데 이 이유들을 보니까 네. 내가 그걸 느꼈다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 호주에 살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도시의 여유로움. 모르는 사람도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횡단보도에서도 서로 이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쉽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날씨 영향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느낌인데 호주에서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영향이 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호주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 그럼 날씨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해외 여행 가도 네. 날씨 좋은 지역에 가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근데 이게 여행을 가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는데 날씨가 항상 좋으면 네. 기분이 되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가 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전혀 다른 환경일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런 음. 날씨에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호주에 여행 간 사람들 얘기도 가끔 들어보면 네. 날씨 얘기를 정말 꼭 하더라고요. 어. 햇볕이 너무 좋았는데 네. 습기가 높은 햇볕이 아니라서 건조한 햇볕이어서 뽀송뽀송하게 햇볕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자외선의 위험은 있지만. 그늘 있는 데 가면은 엄청 시원해지고 네. 그냥 햇볕만 피하면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네. 제일 인상 깊게 남기셨던 이유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어. 그래서 호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음, 보여지는 것들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네. 저희 명품 편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얼핏 뭐 그런 구절이 있었나 저도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명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멋지구나, 나이스해, 약간 이렇게 하고 맞아요. 명품을 사지 않고 뭐 되게 거적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닌다고 해도 너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너의 캐릭터구나, 멋지구나. 차려입으면 오늘 되게 차려입었네, 예쁘다 해주고 그쵸. 편하게 입으면 오늘은 되게 편한 날인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분위기가 그쵸. 네.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면 나도 한국을 떠나서 저런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흘러가면서 이 책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책 전반에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사실 호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호주에서 일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상상도 하게 되고요. 그치만 그것만을 또 얘기하시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부분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들려주시는 부분이 그쵸. 좋았어요. 저 같은 네. 경우도 그렇게 그냥 끝났으면 나 호주 생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뭔가 그래? 너무 감정이 없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네. 그 호주 생활, 특히 타지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적어주셨으니까 물론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따로 얘기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결국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유생님 뭡니까?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글. 저는 오페어라는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게 읽었거든요. 오페어. 오페어가 네. 뭐 아이들 베이비시터 같은 거 해주는 건가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일을 호주 가셔서 처음에 초기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가 아직 익숙치 않을 때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좀 적어주셨는데 네.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 책 전체에서 약간 좀 튀는 에피소드라는 느낌도 좀 들고 일상적이면서도 되게 재미를 주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청취자분들은 아직 못 읽으셨으니까 네. 뭔 얘기예요? 그게?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차를 타서 가시나 봐요. 근데 뭐 구글맵에서 한글로 뭐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까지는 대답해 줬는데 더 어려운 게 나와. 로터리에서 첫 번째 출구로 나간 뒤에 분기점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뜻이야? 그런데 이제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쵸. 모르겠어 그랬더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로 한 게 아니라 다 영어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소소하게 재밌고 또 unti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 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until이 뭐 until Monday 그러면은 일요일까지가라는 의미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until Monday를 월요일 끝까지를 받아들이는데 월요일까지. 네, 근데 그쵸. 영어에서는 월요일 시작되는 딱 지점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배울 때 until Monday라고 하면 월요일까지라고 배우지 않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until Monday 그러면은 월요일이 시작되는 딱 지점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잘못 배운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거는? 그렇게 가르칠 텐데. 잘 가르쳤는데 네. 우리가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뉘앙스로는 그래. 월요일까지 쉬어 그러면은 저 월요일까지 다 쉬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월요일까지 쉬어 그러면은 일요일까지 쉬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네. 가르친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쳤고 네. 제대로 적어놨는데 그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네. 생각해서 외국에 나가면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그쵸, 얘기구나. 그쵸. 그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until은 절대 못 까먹으시겠다고 그런 내용을 써주셔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특히나 호주 아이니까 네. 호주 아이를 돌보면서 영어 관련 에피소드를 적어주신 그런 글이 오페어. 네. 그리고 그 글에서 재밌었던 게 네. 애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랑 말싸움도 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투닥투닥도 할 거고 그 당시에는 언어 때문에 언어의 장벽으로 할 말을 못 하셨다가 돌아와서 이 말 할 걸 하면서 이불킥 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서 재밌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진짜 그렇게 많이 경험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유랑님, 그래서 욕부터 배우라고 하잖아요. 유랑님은 실질적으로 타지 생활을 했잖아요. 네. 얼마나 한 거죠? 저는 근데 짧게 한 거라서 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2년 살았고 대학교 때 그냥 뭐 교환학생 네. 영국에서 한 학기 있었고 중국에서 1년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2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생생하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단편적인 기억들은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지? 초등학생 때요? 네. 근데 사실 초등학생 때는 별로 힘든 기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영어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뭐 소통하는 그런 어려움이 크게 없었고 네. 어차피 다 초등학생이니까 다들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못 느꼈던 것 같고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도 예를 들어 진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는 그러니까 그런 대놓고 하지 않는 그런 인종차별을 느끼지 못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덜 느꼈던 나이인 것 같고 또 학교 내에서도 왜 중학교 이상만 가도 좀 편가르기도 하고 인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사실 다 섞여서 놀잖아요. 그래서 별 큰 안 좋은 기억 없이 그냥 행복한 2년을 보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기억은 있어요? 뭐 영어가 많이 늘었다든지. 좋은 기억만 있죠. 그러니까 영어도 많이 저번에 늘었고 우리 학교 얘기할 때 한번 언뜻 말씀하셨었잖아요. 뭐라 한국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딱 하나 어느 하나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인종 친구들과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본다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4학년 끝나고 가서 6학년 그러면 때 왔으니까 꽤 성숙할 때인데? 근데 뭐 그래도 초딩은 초딩이니까요. 그래서 네. 어디서 아닌가? 봤는데 네. 외국 초딩들이 우리나라 초딩들보다 약하대요. 우리나라 초딩들이 정말 세대요. 키가 유랑님이 좀 컸어요? 거기서? 아니요. 그냥 평균 키였어요. 그래요? 근데 네. 그런 거 없나?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눈빛 없나? 근데 미국은 또 워낙 다양한 사람 다양하니까. 인종들이 섞여 살다 사실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약간 좀 극적인 에피소드 원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왜 없지? 없었고 당시에 그런 그 여자 축구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작별 파티 같은 거 해준 그런 기억이 있고 뭐 그런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사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운동이 태권도 정도? 태권도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 네. 되게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다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많이 익히고 그것도 그냥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포츠 문화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네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경험하는 학생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저는 그치.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순트님, 유생님은 어릴 때 없죠? 저는 나가본 타지 경험 생활. 없어요. 네. 그냥 여행만. 어릴 때도 여행을 많이 갔어요? 해외로? 저는 많이 가지는 않았고 네. 가족이랑 가끔? 그냥 뭐 해외의 삶을 느껴볼 경험은 없었던 거네요. 어릴 두 분 때는 다. 없었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없죠. 대학생 때 일본 가보고 타지 생활 한 거? 네네. 한 건 그러니까 없죠. 여행 네. 말고는 없죠. 저도 장기 여행을 좀 길게 간 한 거. 달? 한 달 가까이. 유럽. 네. 오늘 유랑님의 중요하겠는데? 유랑님이 그럼 네. 성인에 몇 살 때 간 거죠? 영국은 대학교 3학년 때 갔었고 중국은 한 2년 후였나? 그러니까 거의 호주에는 졸업할 때쯤 갔었어요. 해나 작가님께서는 뭐 나이가 몇 살 때 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셨으니까 뭐 20대 중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이나 유학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부터 시작을 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경험한 타지 생활 혹은 일반 사람들이 겪은 타지 생활보다는 조금 더 큰 용기나 도전이 필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되게 좋은 면만 보고 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짧기도 했고 네. 또 두 번 다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냥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근데 또 일을 하러 가면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 느끼는 그런 서름도 있을 거고 네.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또 저와는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나이 때 뭐 지금 뭐 나이가 동년배이신 것 같으니까 네. 가면은 뭐가 제일 힘들까요? 지금 내가 막 타지 생활을 해. 가서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들까? 저는 언어. 언어. 그렇죠. 뭐 언어는 당연한 건데. 네. 언어가 만약에 해결됐어. 어느 정도 해결됐어. 언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도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보면 해나 작가님도 네. 막 유창하게 시작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내야죠. 가서 선택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알바하면은 네. 쓰는 언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전문직으로 가거나 그렇죠. 회사에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장벽이. 예. 근데 저희 학창 시절 때 지금보다는 워킹 홀리데이 열풍이 되게 많이 불었었잖아요. 오, 맞아요. 그렇죠. 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근데요? 그냥 준비도 했었는데 그래? 예. 군대 문제도 있고 뭐 네. 저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워킹홀리데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마됐어요. 네, 저는 뉴질랜드나 호주도 더 가고 싶었거든요. 양털 깎고 막 오렌지 따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럼 돈 진짜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돈 많이 줘서? 돈도 많이 주기도 하고 타지 생활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맞아. 그리고 근데 그게 좀 무섭긴 했었어. 저희가 한창 그 워킹홀리데이가 열풍 불었을 때 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양털 깎으러 갔던 청년이 막 변사체로 발견되고 이런 적이 오, 있었어요. 맞아요. 네. 뉴스 기사 그래. 종종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싱글라이더? 봤어요. 그 봤어요. 이병헌 씨 나오는 네네. 안 봤구나. 안 봤어요. 네, 그 안소희 씨 나오는 그게 딱 그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가서 한인들에게 약간 해코지 당하고. 스포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스포인데. 어쨌든 워킹홀리데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뉴스 때문에 기사에 잘 보였어요. 사실 네. 가기 직전에 사람들은 그런 게 크게 보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재밌는 게 그 호주랑 캐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거기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가 약간 사기의 민족같이 돼버렸대요. 진짜요? 그 현지에서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금 그렇게 싫어한다 이런 그 당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두려운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저도 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얼핏 했지 그냥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왜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왜 했어요? 그냥 막연한 타지 생활에 대한 로망?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못 살겠는데 약간 이런 거. 근데 도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라고 다를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도전해봤으면 좀 달라질 수도 사실 있잖아요. 저는 외국을 안 나가봤잖아요. 네. 그거를 도전하는 게 쉽지 않죠. 몇 단계를 결심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었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결심 안 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원래 그런 일을 그냥 해야 돼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나가보면은 다 적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인간은 적응의 동물. 왜냐면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썼는데 네. 쉽게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마음대로. 저는
수능 보고 네. 재수냐 그냥 전향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그냥 전향한 곳에 갈 거냐를 선택하려던 친구들이 네. 워홀로 많이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네. 어. 갔다 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맞아. 남자애들도 그냥 군대 가는 애들 있어. 네. 그런 것처럼. 네.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달려가던 꿈이 있었어가지고 네. 딱 친구들이 많이 가던 시기에 가겠다는 생각은 사실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곳에 자리 잡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워홀로 갔다가 1, 2년, 뭐 2, 3년 이렇게 있다 올 생각이었는데 가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가 좋대? 해나느 작가님이 표현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낯선 환경인데 긍정적인 환경들? 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생각보다 인종차별 많이 없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일한 만큼 많이 번대요. 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공장에서 일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나중에는 시민권 따려고 네. 그 조건들 맞추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시민권 획득한 여자친구랑 결혼도 했어요. 남자인 친구구나. 네네네. 네.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살면 처음에 했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보통 어떻게 되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직을 했고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그 친구 말로는 그 당시에 시민권을 획득하면 네. 직업 구하는 게 정말 쉬워진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몸을 쓰는 하드한 일은 나이가 좀 있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직할 곳을 찾았고 되게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보통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맞아요. 가장 쉽다고 네, 얘기를 네, 하던데. 네, 그 여자친구분도 한국 분이신데 먼저 시민권을 획득하셨나 봐요. 근데 또 그러면 유리하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그 친구도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유랑님은 어렸을 때 어쨌든 해봤으니까 네.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는 생각 안 했겠네요?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으로 가는 거랑 일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타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학생 비자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매번 그걸 못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라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나? 그 비자에 따라서 다른데 아예 유학생들은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하로 갔으니까 단기 비자로. 네, 단기 학생 비자 뭐 이런 걸로 가면 일을 구하기가 어렵죠. 저 요즘에 릴스 쇼츠 같은 걸로 네.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워킹홀리데이인지 아니면 아예 이민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하는 영상 같은 거를 짧게 올려요. 근데 이게 영어 공부도 되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 커피 만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되게 좀 신기해. 보면 한국인 얼굴인데 영어를 쓰면서 외국인하고 응대하고 그런 부분이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저만큼 많은지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의 짧은 타지 생활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일단 그냥 행정적인 것들이 너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다 빨리 할 수 있고 또 한국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에 가서는 뭐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나 평소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나 이런 순간에 되게 난 어떻게 해도 외국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중국이랑 영국에서 둘 다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중국은 제가 중국어를 거의 못한 상태에서 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다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처음에 통장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언어가 아예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은행까지 같이 가서 막 해결하고 이랬던 적들이 많거든요. 중국인한테? 네. 그래서 한국에선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절차들이 외국인으로서는 몇 배로 더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야 한다는 가족과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한다는 그 부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면 부모님도 훨씬 더 빨리 늙으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달만 안 봐도 그 사이에 부모님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으신 게 보이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오히려 크고 나니까 그게 생각보다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효녀네. K 장녀.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떨어져 불효자네.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또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기 초반에 사실 이런 거를 각오는 하고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유학을 하든 아니면 타지 생활로 이민을 가든. 네. 근데 막상 가서 겪게 닥치면- 되는 사소한 일들이 멘탈을 진짜 무너지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걸 각오를 하고 가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맞아요. 그쵸. 뭐 아까 그럴 말하는 수밖에 행정 없겠죠. 절차 같은 것도 음. 뭐 당연히 어렵겠지 하고 가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서 이제 막 수십 개씩 이렇게 들이닥치면 사실 무너지기가 쉽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아플 때 아. 사실 외국은 타지는 한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맞아요. 않은 그쵸. 나라들도 많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아프면 몸도 아픈데 이런 처리도 내가 해야 되고 음.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만약에 없다 하면 진짜 무너질 것 서럽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해나 작가님께서 책에서 쓰신 에피소드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거리에서 생기는 애틋함? 아플 때 너무 그게 가족의 그 온기가 생각났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아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 타지 생활의 이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되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다뤄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짝 떨어지면 오히려 애틋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살붙이고 있을 때는 네. 애증이잖아요. 네.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가족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증은 사라지고 애틋한 감정이 남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글을 읽으면서. 유생님 공감하십니까? 한 발짝 떨어지면 애틋해지는 거?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저도 뭐 지금은 주말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얼굴 그러네요. 보지만 지금 나름 타지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에서 저는 그쵸.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자취할 때 혼자 살 때 부모님이 조금 더 애틋해 하셨어요, 저한테.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맨날 얼굴 보고 살면은 미워져요, 사람이.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 근데 이게 또 어릴 때는 뼈저리게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타지 생활을 시작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게 그런 애틋함이 사무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그런 게 좀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혼하면 효자 효녀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의 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단계에서도.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을 가정하고 네. 떠날 수 있어요? 아니면 떠날 순 없더라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떠난다는 게 이민을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놓고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혼자 외국으로 가서 살 수 있는지. 지금은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이미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네. 그걸 다 버리고 하기에는 이제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안 쓰면 되잖아. 지금까지 해놓은 이미 게 질러놓은 해놓은 게 있어서. 아니 카드값이 내가 술 마셔도 나가는 것들이 뭐 보험료도 네. 나가야 되고 뭐 핸드폰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갈 수 없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로망은 네. 있어요? 없어졌어요. 저 옛날에 저는 이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전 캐나다 이민을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다 버리고 가리라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몇 번 나갔다 오다 보니까 굳이 나갈 필요 없겠다. 여행으로 겪어보니까. 왜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느꼈어? 근데 정말 공감해요. 한국이 최고야. 정말 살기 그럼 좋아요. 뭐가 좋아? 뭐 예를 들면 유랑님은 아까 네. 그런 행정 처리 뭐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크고 그죠. 교통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 맛있는 거 한국에 다 있어요. 맛있는 거 맞아. 아, 안전하고. 밤에 열려 있고 그렇지, 안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그냥 놀러 오면 되지 뭐 타러 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는 아닌 거죠? 아니죠. 물론 가서 살면 또 좋겠죠. 또 적응하고 괜찮겠지. 또 이런 이국적인 풍경들 보면서.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박사과정 유학을 하는데 초기에 3개월 딱 좋더래요. 근데 3개월 이후부터 그 비행기가 뜨는 것만 보면은 저거 한국 가는 비행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향수병이 했대요. 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저는 뭐 오래 살아본 적 없지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때요? 센트님 아까 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면 아예 살러는 아니어도 몇 년은 살아보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살아보고 싶다기보단 살아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설득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뭐가 있는데요? 나의 꿈을 향해 밟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곳에서. 그러면 다 버리고 갈 수 있겠다. 사실 다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 버려도 되죠. 가져가면 되지. 아니, 뭐 가족을 가져갈 순 없잖아. 남기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살러 가는 건 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뤄서 다 같이 떠난다. 이게 아니라 나만 혼자, 가야 돼? 혼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어렵겠다. 어려워.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같이 가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우리 나이쯤 되면 같이 가야 돼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 근데 계시잖아요. 꿈을 위해서 진짜 그 학업을 위해서 혼자 떠나시는 분들 우리 나이 때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흔치는 않지만 꽤 계셔. 그런 로망은 없어요. 뭐 아까 유생님은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제는 무서워요. 무서워. 네. 뭐 물리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던 거에 대한 이러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일단 저는 사람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남기고 가야 될 사람들. 난 그게 궁금했어.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유생님도? 그렇죠. 외롭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이 나이 먹고서 사람 사귀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자꾸 늙은이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희 방송 연령대 보면 저희 새파랗게 젊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내요. 근데 20대 때 대학생 때 뭐 이럴 때는 그래도 대학 갓 졸업했을 때 이럴 때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능한 게 뭐 아니면 다시 말고, 돌아와서 맞아. 시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힘들잖아. 30대 중후반에 가서.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외국 사람들은 물론 모르지만 30대 초중반이라고 했을 때 저희만큼 두려움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은 또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재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은 기반들이 잘 마련돼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어떤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죠. 뭐 가족들이 같이 가면 되니까. 사실 근데 뭐 홀 단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30 중후반에 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을 보고 대단한 놈인데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공백에 대한 것들을 보고 어쨌든 돌아왔다는 거를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경력을 이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도전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유랑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당장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민? 네. 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러는 것도 많이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이러는 거 많이 없는 사람이 나가는 걸로 따지면 나갈 사람들 많아. 다 나가야 돼. 크게 잃을 것도 없고 가서도 뭐 어떻게든 다 박치기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어떻게 되고 저는 그리고 외로움을 딱히 안 타서 혼자 되게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 나갈 수 있어? 라기보다는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어? 이거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은데. 그래서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가족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건데 그 물리적인 거리가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뭐 아시아권이다라고 하면 비행기만 타면 예를 들어 뭐 한 3-4시간이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거리 예를 들어 뭐 진짜 10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랑님은 어쨌든 해봤으니까 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건 없겠네요. 네, 그 두려움은 없는데 이제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한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올 수 없다라는 그 부담이 있어서 예를 들어 3-4시간이면 뭐 급하게 아프다라고 하면 위급한 그 시기가 넘어가기 전에 올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10몇 시간이 넘어가는 거리에 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내 친한 사람이 내일 모레 진짜 내일 아침에 죽게 생겼는데 네. 내가 이때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현타와 자괴감?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해외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가서 아무도 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만 있어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뭐 안 겪어봐서 할 수 있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막연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안 돼. 지방 정도로 안 돼. 근데 유승도 부산이잖아. 해외로 가야 돼. 아 그래요? 거기서는 느낄 수 없어. 빈동님의 그 증상에 따르면은 네. 해외로 가야 돼. 처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해외로 가셔야 문제는 합니다. 왜 나는 지방이 낫다고 생각하냐면 해외는 무서워. 아직 무서워. 나는 공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하긴 그러니까요. 여행을 안 가봐서 네.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극단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 그 생각을 깨고 적당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바꾸고 싶은데 해외로 가면 진짜 막 울 것 같아. 막막해서. 근데 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그래.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새 그걸 알아보고 있어. 한 달 살기를. 왜냐면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면 그래도 내가 모르던 세계가 있구나. 혹은 의외로 이런 걸 내가 잘 적응하네?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면 역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고. 어느 쪽으로든 맞아요. 괜찮네요. 제가 태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네. 태국이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더운 거 좀 빼면은 일단 밥도 맛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봤어요. 나라별, 도시별 한 달 살기 비용 같은 거를 정리한 영상을 봤는데 네. 태국이 한 달 살기 해도 저렴해. 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 빼고 한 100만 원 초반대면 맞아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보다 훨씬 나아요. 저 친구들도 올해 갔다 온 친구들이 강추했습니다. 정말 좋대요. 근데 또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거기 현지인들이 좀 타진한테 약간 호의적이더라고요. 맞아요. 태국 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한국인들 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 여자친구랑 같이 가요. 그래도 되겠다. 근데 뭐 각자의 직장이 있고 생활이 있으니까 그게 또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되면 혼자 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일주일 정도는 같이 가서 있다가 그것도 좋겠네. 맞아, 보내고 맞아. 이래도 그것도 되고요. 괜찮다. 막 내가 막 안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 원격으로 해요, 원격으로. 근데 그런 게 있어. 나는 나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막연한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공존하는 것 같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빈동님이 좀 부럽기도 해요. 맞아. 뭐요? 처음에 그 해외 처음 나가기 전에 그 두려움, 그 설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네. 명작 드라마 안 본 사람 부러워하듯이 맞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이건 아닌데? 안 본 눈 삽니다. 부정적인 거잖아. 너무 부럽다. 너 그거 진짜 꼭 봐야 돼. 이런 것처럼 저는 아직 그 감정을 모르니까. 안 본 눈 삽니다도 맞죠. 맞을 수 있겠다. 빈동님의 눈을 사면 저는 처음 해외 나갔을 때 그 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상 내가 나갔는데 별게 없으면 빈동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할 것 같은 거야. 뭐야 이 새끼들이 구라를 쳤나?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안 돼요. 그치. 아예 진짜 그런 러시아 진짜 좋은데. 러시아. 몽골 이런 데 가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 어. 제가 은근히 뭐 예를 들어서 위생 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 그런 거에 예민하긴 한데
아예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깨끗한 데에서만 신경 쓰는 거지. 아예 더러워져 버리면 네. 아 그래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완전 도인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입국을 안 해.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보기도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니면 국토종주도 해보셨으니까 네. 산티아고 슬레케 그쵸, 이런데 그쵸. 그런 데도 좋겠네요. 항상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 첫 해외여행인데 내가 고생을 하는 게 맞나? 다들 뭐 행복하게 여행지 가서 사진 찍는데. 그렇죠. 아 근데 빈둥님은 그런 네. 행복하게 사진 찍는 여행을 갔다 오면 네. 안 가도 별로, 되겠다라고 감흥이 없을 생각하실 것 것 맞아.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고생하는 여행, 맞아. 현지인과 함께 부딪히는 여행을 하고 나면은 네. 빈둥님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지 네. 않을까?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책 보면은 더 새롭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나 작가님은 기존에 한국에서 하던 일을 이어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적응을 해서 한 5년간 일을 하시고 지금은 또 5년간 일을 하면서 대학생, 신입생이 되면서 그 현지에서 그래서 새로운 꿈을 또 꿔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책을 네. 보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해외를 간다면 세 분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해외에 간다고 해도 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아, 그냥 배우는 역할로? 네, 배우는 역할. 근데 뭐 평생 배울 순 없잖아. 그곳에서 배워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일단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영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미술. 왜냐하면 해외는 한국보다 제가 평소에 이미지로만 봤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곁에 두고 배워온 학생들을 부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미술관에서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그림 그리고 있고 정말 유명한 작품 앞에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공부하는 그 학생들 되게 부럽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막연한 로망? 그래서 해외 나간다면 어떤 일을 바로 하기보다는 학생으로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 본인이. 그거의 끝에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애들 가르치고 있나? 미술? 글쎄요. 직접 예술을 하는 걸 아니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문화적인 역사라든지 작가들이 살아온 곳에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 작품을 좀 탐구하고 그 작품이 만들어진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굳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도 할 수는 있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놓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네. 아 그래? 그래서 대학원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언젠가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어렵지 않을까. 또 모르는 일이긴 하죠. 그렇구만.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게 네. 저도 가면 뭔가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일단 그 지원 자체도 훨씬 잘 되어 있어서 예술가들이 그냥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산업 자체도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더 크겠지만 네. 뭔가 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해주는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랑 그 업계의 환경에 큰 차이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면 뭔가 예술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유랑님은 뭐 어쨌든 지금도 예술 관련 직종에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뭐 이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네. 만약에 아예 다른 일을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나중에 해외를 가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예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게 있냐는 말이었어요. 아예 다른 거를 얘기해달라 이게 아니라 네. 네. 혹시나 있나 해서. 있나 해서. 지금 한국에서의 삶과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빈놈님 있어요? 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해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지금 기반을 잘못 쌓았어. 요새는 연예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 아니 유재석을 뛰어넘는 진짜 MC가 되면 되지. 가능하죠. 사람 놀리지 마시고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오는 코스를 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뭐 아이돌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뭐 그렇긴 하죠. 우리에겐 800명의 구독자분들이 그치. 계시다고요. 맞아. 내 어렸을 때 기억들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난 불안해. 그렇죠. 내 기억엔 없어. 네. 없지만 갑자기 혹시나 장빈둥을 고발합니다. 저는 장빈둥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 맞아요, 그렇죠. 요새. 근데 어쨌든 내가 반박을 한다고 쳐도 그 전까지의 과정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되지도 않고 크잖아. 뭐 그런 걸 걱정해. 되고 나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걱정이야. 나 되고 싶은데 아니야. 혹시 이럴 수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지금 살자.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나는 웃기다. 그것과 별개로 네. 외국에서 태어난다면 저는 몸을 쓰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그냥 일용직 근로자도 좋고 근데 몸을 오래 쓰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로망이 있어. 약간 일하면서 운동되는 그런 일에 대한 뭐랄까요. 갈망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물론 되게 힘들겠지.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요새 드는 이유는 머리를 쓰는 게 너무 피곤해. 맞아. 요새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거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내 삶에 조금 더 건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 자체가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또 않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한다면 그런 쪽에 조금 더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유랑님 뭐 있어요? 아예 다른 분야? 그래. 저 다시 태어나면은 아니고 그냥 지금 그냥 홀랑 떠난다면 그건 해보고 싶어요. 푸드트럭. 그러니까 장사? 네. 장사예요? 아니면 요리예요? 그래. 둘 다. 둘 다. 그냥 약간 우와. 한국 뭐 꽈배기 같은 거 가지고 너 저번에 꽈배기 맛있다고 얘기하더니 꽈배기나 호떡 같은 거 이렇게 트럭에서 팔면서 외국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트럭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꽈배기나 팔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꽈배기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그런 거지.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네. 왜 하필 근데 꽈배기야? 맛있잖아요. 이유 없는 거 제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뭐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물어봐서 그냥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먹으면서 이거 진짜 이걸 못 먹어본 외국인들은 진짜 불쌍하다.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예를 들어 뭐 호떡 겨울에 먹는 호떡이나 이런 것들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것 뭔가 같기도 하고 남들한테 그래도 행복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 싶을 때 팔고 아니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현실적인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요리해주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해하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하셨었어요. 그런가? 네. 가끔. 알겠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유생님은요? 저는 생각난 게 있는데 저 캐나다에서 만약 태어난다면은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피겨 강국이잖아 거긴 또. 거기는 그 링크 차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프리 버틀이라든지 네이선 찬 이런 선수들처럼 멋있는 막 트리플 악셀 돌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리고 제가 챌린저스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미국이나 호주에서 태어났다면은 테니스를 꼭 배워보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 재미를 못 붙였어요. 근데 최근에 좀 레슨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까지 보고 너무너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누구죠? 이랑님이라고. 누군지 모르겠네. 너무 영화 섹시했어가지고 그 테니스의 또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유랑님이래. 유생님은 춤도 췄잖아요. 네. 춤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어. 댄서로서. 근데 저는 근데 오히려 뭐 그런 안무 말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현대무용 이런 거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만약에 어렸을 때 배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신기하다. 저도 그래서 빈동님이랑 비슷하게 몸 쓰는 일을 네. 좀 로망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예술적으로 쓰는 일을 생각하시는 거 그럼 같아요. 더 좋고 그것도 재밌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요새는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전 그래서 최근에 그거 알아봤거든요. 뭐요?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프레시 매니저. 네. 근데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나. 그거 다 구역이 있고 이미 그래. 꽉 붙잡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저 알아봤어요. 그 전에 하고 남자는 싶어가지고. 안 뽑아. 아 진짜요? 맞아요. 진짜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 또 방구석에서 누워서 쳐다보다가 거기서 접었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거. 친구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인테리어 사장님인 그 회사 사장님인데 너무 그 행복해 보여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인테리어. 힘들겠지만 공사 막 하고 뭐 이렇게 뚜렷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 네, 그치. 부러워요 좀. 그분들은 또 지금 네가 행복한 거야 배불수려고 뭐 앉았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얘기하시겠지만 서로 갖지 못한 것에 맞아. 대한 그 로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유생님 운동 얘기해가지고 떠오른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을 맨날 했거든요. 어떤 상상이요? 다시 태어나면 나 무조건 올림픽 나가고 싶다. 진짜? 그런 장면을 꿈꾸면서 잔 적이 되게 많아요. 무슨 종목? 그 나한테 종목은 상관없어. 아, 그래요? 난 무조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아. 애국가 울려 퍼질 때 우는 게 로망.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 그런 로망 때문에 맨날 저 올림픽 보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종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생활해 봤어. 재능이 없어. 저도 어릴 때 뭐 탁구 배우고 대회 나가고 이러긴 했는데 처참하게 발렸던 기억밖에 없어서 근데 해보고 싶어. 그리고 제가 의외로 조금 민첩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나 진짜 어릴 때 종목만 제대로 타고 배웠으면 전국체전 정도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민첩성은 있어. 근데 끈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웠어도 초등학교 4학년쯤에 그만할래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미련은 갖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동호회 대회 같은 건 나갈 수 있잖아요. 오, 해볼 생각이에요. 오, 좋다. 그래서 30대 후반 뭐 40대 50대 되어서도 지금 대회 나가시는 분들 네,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라도 한번 단상에 올라가지고 그러다 또 모르죠? 내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희망 고문하지 단상에 마세요. 올라. 근데 그 뭐죠? 알파인인가 뭐 스키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캐나다의 분이 여자분이 맞아. 네, 그분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놀다가 금메달 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분이 있어.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서 정말 비인기 종목에 꼴등을 해도 올림픽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전권을 딸려 그런 게 그런 스키 종목이 있어. 맞아, 그거 알죠? 맞아. 무슨 언덕 양쪽으로 있고 네.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보드 타는 거, 보드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 예선 경기들만 참여를 하면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격 처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슉 올라가서 아무런 기계 없이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만 해도 올림픽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진짜 그냥 본업 따로 있고 올림픽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예선에다 참여한 다음에 올림픽에 나간 케이스가 있어. 오, 대단하다. 그게 한번 화제가 돼가지고 네. 이건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일단 돈을 버는 걸로. 그치. 그걸려면 돈이 필요해. 응.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은 비인기 네. 종목 하나 건지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재밌다. 어.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음. 해외에서 서점 해보고 싶다. 그래. 저 요즘 서점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뭐 많이 지금 삶이 알아보셨네요. 행복하지가 않은가 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서점은 또 다른 얘기니까. 서점은 사실 말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는 앉아서 내 책 보다가 만나면 되고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 한국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눈 얘기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해외에서 내가 도전하는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조금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 책 안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날두님이 해외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나이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해외를 나가셔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안에서의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받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거기서 새로운 대학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삶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그 자유로움과 나의 꿈을 위해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고난을 감내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어 네.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목차가 뭐 크게 한 3-4개, 4-5개로 나눠져 있는데 해나 작가님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호주에는 왜 가게 됐는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호주에서 5년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뭐 이런 식으로 책이 흘러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4가지, 5가지의 상황을 굳이 뭐 해외 생활을 꿈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가볍게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뭐 간단하게 마치기 전에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아까 그 승트님이 네.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네.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해나 작가님께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단단해졌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나님께서도 그 포켓을 닫으며라는 에필로그 형식으로 그 사이에 얼마나 변화들이 본인에게 찾아왔는지를 써주셨거든요. 네. 물론 단편적인 사건들만 보면 되게 힘들고 좌절을 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겪어내고 난 이후에 이 작가님은 엄청나게 단단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책이다. 네. 두 분은요? 저는 조금 더 어릴 때 읽었어도 좋았겠다 이런 책을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때 읽었으면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내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네. 나이에 상관없이 다 괜찮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네. 하나만 하는 얘기라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 꼭 집어야 되나요? 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나 해외에 막연히 나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정말로. 딱 직전에 둔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극복해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가볍게 진솔하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그 목차 구성이 나 이런 거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나 이런 거 행복해요가 아니라 네. 나 이런 거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히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렇게 목차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승트님 말씀대로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입생이 되셨잖아요. 네. 그 얘기 들려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2권의 광고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몸집을 키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생님은요? 저는 뭐 두 분이 다 좋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국의 카페 사장님들께서 구매하셔서 네.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귀엽거든요. 네, 저희가 뭐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표지가 보일 거예요. 생 노란색이고 되게 귀엽고 누구나 그 카페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또 더불어서 전국의 이제 아웃백 점주님들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왜죠? 아웃백 왜요? 아웃백이 호주 컨셉이잖아요. 그래? 맞네요. 몰랐어요. 한 권씩 갖다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이벤트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피소드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떻게 달아는 게 좋을까요? 가볍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 네. 해나 작가님이 뽑으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일단 4개 이상 달려야겠네요. 그렇죠. 4개만 달려도 됩니다. 이게 선착순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사람 마음이 맞아요. 먼저 단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에피소드가 6월 10일 월요일에 올라가는데 네. 아마 이벤트는 6월 21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셔야 저희의 흔적이 담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흔적을 원치 않으셔도 어쩔 수 없다. 거부권이 없다라는 거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어찌됐든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자신 있게 광고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 댓글과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책 관련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책 표지도 보시고 목차도 보시고 이러시면서 에피소드를 함께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월간 인서트 하면서 끝낼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네. 월간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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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